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시작합니다. 새해 시작 1월, 긍정의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여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실까요? 은은한 오케스트라 합주가 정말 기분까지 좋아지게 합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올해 첫 결성에 들어간 적십자 장애인 예술봉사회 수아르떼의 합주 모습이었는데요. 악기 연주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이웃을 위하여 연주하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뿌듯합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구나 하는 마음에 엄청 설레고 또 기대 엄청 많이 하면서 왔고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많이 연습하고 들였던 시간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연주를 보면 늘 따뜻함이 이렇게 느껴져서 나는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전통을 저희는 거의 발달장애 아이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연주가 그렇게 뭐 뛰어나게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배워가면서 잘해지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뭘 하면 정말 저 친구들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든 어느 장소에서 요청을 하시든 아이와 함께 가서 기꺼이 즐겁게 또 연주하고 작은 위로 드리고 나누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뿌듯하고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좀 잘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의 순간의 선택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안산에서는 도로 위에 정차한 화물 트럭에서 불이 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를 막은 3명의 시민을 임세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산시에서 생활 폐기물 수거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강봉길 씨와 최준우 씨, 그리고 문성현 씨. 얼마 전 업무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1톤 트럭의 화물칸에서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쇄된 폐종이와 종이박스에 불이 난 거였는데 강 씨 등은 망설임 없이 곧장 트럭으로 달려가 화재 진압을 벌였고 잠시 후 불은 꺼졌습니다. 불이 난 트럭 바로 옆에는 LPG 가스 충전소가 있었기에 강 씨 등의 활약이 없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LPG 충전소가 있으니까 여기 큰일 났다 하면서 얘기를 이제 직원분한테 했죠. 소화기좀 빌려주세요. 마른 종이다 보니까 이제 불들이 많이 금방 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를 하고 발로도 끄고. 이에 안산시는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로 화재를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공로로 강봉길 씨 등 3명에게 모범시민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만약에 먼저 목격을 했더라면 그분도 먼저 달려가셨을 거예요. 그냥 제가 먼저 목격했기 때문에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달려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너무 얼떨더라고요.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딸들한테 너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용기를 바탕으로 큰 화재를 막아낸 3명의 수상자들의 이야기가 지역에 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20년 동안 해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푼 주민들도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돕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해마다 명절이면 십시일반 모여진 성금으로 이웃에게 쌀과 라면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 훈훈한 현장 모습 담아왔습니다. 취재 기자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처음에는 이제 중국 사동 노인복지회로 출발했습니다. 2005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해갖고 그 돈으로 동사무소 건너편에 땅 한 20평요. 그 재산으로 땅을 사갖고 2005년도에 이제 거기서 주차로 받는 돈으로 이제 살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20-30명 그렇게 하다가 지역 봉사단체 사연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사동 주민센터가 떠들썩합니다. 20년 동안 이어온 나눔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중국 사동 노인복지회에서 나눔 봉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05년부터. 간식과 차 한 잔으로 시작한 나눔은 지역의 독지가들이 하나둘 성금을 보태고 뜻을 모으며 지역 취약계층 130여 명에게 해마다 쌀과 라면을 전하는 행사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어려워도 참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있어야 그 호주머니를 열더라고.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강요할 수도 없고 좀 안타깝긴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후원의 손길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10kg들이 쌀과 라면은 올해도 차곡차곡 쌓여 전달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길게 줄을 서서 건네받은 선물. 든든한 마음도 함께 전해봤습니다. 가져가실 수 있겠어요? 예, 맛있게 드세요. 어려운 이웃을 챙기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된 나눔. 2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길. 도움의 손길이, 따스한 마음이 계속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올해 82살입니다. 82살인데 제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제가 이제 할 것이고 정 마지막 와서 안 되면 요거는 강진구청에다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네,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 이거는.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관습처럼 이어오던 업무 방식을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인천 세관에서는 매년 밀반입되는 압수 농산물을 버리지 않고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하기로 결정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구혜희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본부 세관 물류창고에 종이 상자와 마대 자루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안을 열어 확인해 보니 서리태가 가득합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평택에서 적발된 중국산 서리태입니다. 당시 국내 요소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밀수업자들은 이른바 심지박기 수법을 활용해 서리태를 밀반입했습니다. 이때 적발된 서리태 양만 230톤에 이릅니다. 이처럼 국내 밀반입되는 곡물류는 인천 세관에서 연간 적발되는 밀반입 물품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습니다. 곡물류는 400에서 600%가 넘는 높은 관세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압수된 곡물류는 지금까진 전량 폐기 처리되어 왔습니다.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톤당 30만 원.
매년 수천만 원의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역 단체들과 협력하게 되면서 비용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 활용되는 양은 10톤 정도입니다. 이 농산물들은 식물 검역은 합격했고 다만 식품 검사에 불합격하여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물건들이라 기존에는 다 폐기 처분, 다시 말해서 소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환경단체에서 민가로부터 묵은 콩이나 묵은 쌀 등을 기증받아서 야생동물 먹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 농산물들을 그 방향으로 사용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그 기증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증받기로 약속한 환경단체들도 야생동물의 월동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 먹이를 이제 봉사단 회비를 살려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제 그 세관에서 이제 압류물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원해주면 그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하기 참 편하죠. 이렇게 매년 지원받는다면 정말 아주 좋은 거죠. 인천본부세관은 곡물류뿐만 아니라 폐기 대상인 압류 물품에 대해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기부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설명절을 준비하는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알뜰한 소비 방법을 이재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둔 안양의 한 전통시장.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는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겨울 추위에도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찾는 건 물건도 좀 저렴하고 또 싱싱하고 물건도 많고 또 구경도 할 겸 해서 자주 와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을 조사했더니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설에는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산물과 축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는 기회가 있어 더 알뜰한 소비가 가능합니다. 한 시장에서 3만 4천 원 이상을 구입하면 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을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줍니다. 구입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챙겨서 상인의 사무실이나 행사 부스를 찾아가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구입한 당일에만 환급해주고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한 번의 기회만 있기 때문에 결제를 각각 나눠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족이 부부가 아니면 자녀들이 같이 와가지고 30만 원 살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7만 원에 맞게 해서 쪼개기에 낫다 이거죠. 영수증 발급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수유시장과 광명 전통시장, 인천 모래내시장과 천안 중앙시장, 전주 남부시장과 대구 서문시장, 부산의 수영 팔도시장 등 전국의 160개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서울 강서구에도 쌀이 재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설명절을 앞두고 강서구에서 재배한 쌀을 비롯해 우리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생장터가 열렸습니다. 강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새해 소망꽃잎들로 빼곡한 장터 소망나무가 눈에 띕니다. 장터를 찾은 주민들이 직접 눌러 담은 소망들입니다. 이거 엽서 쓰면은 2달 뒤에 알아서 우편함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써서 한번 보내봐야겠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소망과 저렴한 농산물 모두 담아보는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서울 강서구 고유의 쌀 브랜드와 그 쌀로 만든 막걸리 판매 공간도 인기입니다.
이제 해마다 저희가 이제 이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호응을 참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인근 지역에서 저희 조합원님들이 직접 생산하신 거를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납품, 생산,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도 부분에서 굉장히 신선하고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께 공급이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빠질 수 없는 건 직접 맛보는 시식의 묘미. 13개 지역의 동충하초, 생강청 등 가지각색의 우리 농특산물을 맛보며 다채로움을 더합니다. 직거래로 더 신선하면서도 지갑 부담은 줄이고 넉넉한 장터의 인심도 느낍니다. 물건도 다양하고요. 저렴하고 그래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산물이라서 믿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인심도 좋고 돈도 더 주시고 좋아요. 상인들에게 판로를 열어 불필요한 유통을 줄인 직거래 장터. 특히 서울 강서구 지역 고유의 특산물과 함께 다양한 농산물을 싼 가격으로 구할 수 있어 지난 추석보다 장터를 찾는 이용객도 늘었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이번 직거래 장터뿐만 아니라 농가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에서는 큰 일교차 고랭지에서 재배된 무주 반딧불 사과가 설 대목을 노려 출하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설 선물로 우리 농특산물 어떨까요? 엄상현 기자입니다. 무주농협이 운영하는 안성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과 포장 작업이 분주합니다. 명절 선물로도 인기가 높은 사과. 이곳에서는 설 대목을 앞두고 평소 20명 안팎이던 분류와 포장 인력을 최근 50여 명까지 늘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극성수기로 상당히 바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주말까지는 보통 한 6시, 저녁에 6시까지 하면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이번 주까지 좀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주 반딧불 사과는 해발 400m 이상 고랭지에서 재배됩니다. 때문에 맛과 모양이 뛰어나고 과육의 조직이 단단해 특히 저장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여기에 까다로운 선별 작업을 거쳐 최상품의 사과만을 전국에 출하합니다. 출하되는 이번 설 물량은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주 반딧불 사과는 고랭지에서 생산돼서 맛과 향이 뛰어나고 또 당도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엄격한 선별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 해 평균 무주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홍로와 부사 품종을 합해 약 10,000톤 정도. 10년 전부터는 베트남과 홍콩에도 일부 수출된 만큼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상 고온 현상으로 평소보다 생산량은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설 명절 때와 비슷하거나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설 대목 소비 풍경이 예년만 못하다고들 하는데요. 더 많은 손님이 시장을 찾게끔 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알리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진화기 취재했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전통시장. 시장 건물 2층에 마련한 휴게 공간에 유명 트롯 가수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매주 한 번씩 열리고 있는 노래교실 현장입니다. 트롯 가수는 왜 전통시장 노래교실에 왔을까요? 이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우리 또 이제 경동시장 또 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또 노래교실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또 주기적으로 와서 노래를 또 불러드린다든지 이번엔 좀 상인분들과 또 이제 시장에 오시는 또 어르신 분들께 좀 힘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노래교실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팬덤이 형성된 가수를 통해 주부 고객층의 시장 유입을 이끌고 백화점 문화센터 같이 전통시장 강좌를 통해 매출까지 이어지도록 기획한 홍보 전략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보고 오다 보면은 또 이제 다른 분들도 끌고 오시고 막 그러다 보면은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시장에서 시장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3층에 올라가면 이제 청년몰에 먹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홍보도 되고 매출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OTT 요리 경연 프로를 통해 인기를 얻게 된 이 음식점도 시장의 자랑. 얼굴이 알려진 셀럽을 활용한 응원 챌린지도 전통시장 홍보 전략으로 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가세 1호 김미령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종사하시는 상인분들 많이들 힘드시죠? 경제 침체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요. 저희 경동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위해서 전통시장 많이 애용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서 스타벅스, LG전자 등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팝업 스토어로 젊은 층 유입이라는 큰 효과를 본 경동시장. 적극적인 전통시장 알리기 전략을 통해 시장을 찾는 소비층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택과 활동도 있죠.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의 뉴스가 지역사회에 미칠 선한 영향을 늘 생각하며 담아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